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멀쩡히 있던 우리 집 지붕이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감쪽같이 사라져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1992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카테고리 5등급의 초대형 허리케인 앤드루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소년 제프리 후버는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간 집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구조대는 며칠 동안 오지도 못했고 한 달 반 동안 구호 식량으로 연명하다가 가족들과 무려 1년 넘게 좁은 트레일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대 마이애미. 이번엔 아냐 프리먼이라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비만 조금 왔다 하면 도로에 무릎 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침수 피해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하자 그녀는 비가 올 때마다 일하다 말고 차를 고지대로 옮기러 전력 질주를 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거지? 미국 인구의 40%, 약 1억 2,900만 명이 해안가에 살고 있고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도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살 때 지붕을 잃었던 소년과 물에 잠기는 차를 보며 분통을 터뜨리던 변호사가 지금 플로리다를 아니 전 세계 해안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플로리다가 어떻게 물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자, 비만 오면 차를 옮기느라 지쳤던 변호사 아냐 프리먼. 그녀는 결국 2024년 잘 나가던 변호사 일을 때려치우고 카인드 디자인이라는 혁신 스타트업을 차립니다. 보통 바닷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로 평평하고 거대한 방파제의 벽을 쌓잖아요. 하지만 이런 전통 방파제는 파도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아서 쉽게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게다가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콘크리트 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녀가 개발한 게 바로 3D 프린팅 생태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는 3D 프린터로 제작되어 제작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무독성 콘크리트를 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모양인데요. 평평한 벽이 아니라 마이애미 해안의 맹그로브 나무 뿌리나 뉴욕의 따개비 군집처럼 자연 해안의 굴곡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듭니다. 벽에 울퉁불퉁한 구멍과 동굴이 있으니까 파도가 칠 때 에너지를 무려 45% 이상 흡수해서 분산시켜줍니다. 파도가 벽을 타고 넘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피해 숨는 서식지가 되고 굴이나 갯지렁이 같은 생물들이 달라붙어 살면서 바닷물까지 스스로 정화해줍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연구진이 조사해봤더니 설치 딱 1년 만에 51종의 해양생물이 이 인공벽에 털을 잡았다고 해요. 현재 플로리다 전역에 16개가 설치되었고 이제는 뉴욕, 캘리포니아, 심지어 미 해군 기지까지 이 방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바다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산호초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아까 그 12살 소년 제프리 후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라서 플로리다 대서양 대학교에 건축학 교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해안 적응 건축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후버 교수가 마이애미 비치에 설계한 저소득층 노인주택 비스타 브리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은 물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온갖 영리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해수면에서 3m 이상 띄워지어서 최대 6m 높이의 거대한 폭풍의 일이 닥쳐도 끄떡없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반죽에 특수 방수 분말을 섞어 물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철근의 아연을 코팅해 짠바닷물에도 녹슬지 않게 했습니다. 건물을 남동쪽 바람길로 배치해 바닷바람만으로 실내를 시원하게 식히는 패시브 쿨링을 적용했죠. 후버 교수는 말합니다. 이건 최첨단 비싼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생각만 바꾸면 건물의 수명과 생존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트로더데일의 DC 알렉산더 공원은 원래 아스팔트 주차장이었어요. 비만 오면 물이 고이던 쓸모없는 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전망대와 함께 둘레의 울창한 해안 토착숲을 조성했습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의 피크닉 장소지만 폭우나 바닷물이 밀려오면 거대한 천연 방파제 겸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별 건축물을 넘어 플로리다는 도시 전체를 뜯어고치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가 에런 드마요는 수백 마일에 달하는 플로리다 남부 해안선을 통합 방어하는 더 코스트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토마스 클라인 디렉터는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 마을도 이런 기후 방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커뮤니티 디자인 펀드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스펀지 파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날 도로를 만들 때 단순히 자동차만 쌩쌩 지나가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자전거 도로와 버스 전용 차로를 넣는 것은 물론 쏟아지는 빗물을 머금고 도심 열섬 현상을 시켜주는 다목적 인프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의 아스팔트와 공원, 도로 전체가 빗물을 꿀꺽꿀꺽 삼키는 거대한 스펀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플로리다가 그리는 궁극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붕을 잃었던 소년이 지은 물에 뜨는 방수 아파트, 침수차에 눈물 흘리던 변호사가
만든 생명이 숨쉬는 3D 방파제, 아스팔트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빗물 흡수 숲과 공원. 이 모든 혁신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후버 교수는 그의 저서 솔티 어바니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물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물 위에서 물과 함께 물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쌓아도 거대한 대자연의 힘을 100%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 전략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자연과의 공존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라는 가장 험난하고 혹독한 시험대에서 탄생한 이기적 같은 아이디어들은 이제 뉴욕, 캘리포니아를 넘어 침수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해안 도시들의 미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플로리다의 생존 기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